안녕하세요. 친절한 최유정 피아노의 최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즈와일의 K2700이라는 2021년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악기는 올해 초에 미국의 남쇼에서 소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K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1980년대 스티비 원더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던 K250, K250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또 이후에 1980년, 90년대에 K1000 그리고 K2000의 개발로 전자음악 시장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었던 악기들입니다. 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K2500, K2600이라는 악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당시에 저의 기억으로도 레코딩 스튜디오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좋은 신디사이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커즈와일에서는 PC 시리즈의 악기들이 쭉 나왔었고요. 또 포르테 시리즈 등등 좀 다양한 악기군들이 나왔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K 시리즈 K2700이라는 악기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왕의 귀환 K270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악기인데요. 먼저 제가 느낀 이번 K2700의 강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용이함, 또 직관적인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터치의 우수함과 음원의 다양성입니다. 또 실제로 사용감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악기들과의 비교 설명도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2700을 제가 딱 받았을 때 첫 만남의 이미지는 깔끔하다, 컴팩트하다, 그리고 묵직하다 였습니다. K 시리즈의 이전 모델 K2500과 K2600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실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또 PC4나 포르테와 비교해봐도 많이 컴팩트해졌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이 앞과 옆에서 보이는 모양은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좀 중후함이 있달까?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PC4가 조금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K2700은 좀 K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가는 좀 중후함이 느껴지는 그런 깔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나무 결 무늬가 있는데요. 이 모양도 사실 마음에 들고요. 이 부분의 그립감이 좋아서 사실 건반을 간단히 옮길 때에도 손이 미끄러지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관 다음으로 플레이어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건반의 터치감일 텐데요. 손끝과 손목에서 느껴지는 터치감이 무게감도 있고 깊이감도 느껴지면서 또 그렇다고 버겁지 않은 정도의 딱 적당한 수준의 깊이감과 묵직함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PC4보다도 훨씬 묵직함이 느껴졌고요. 또 이전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PC88이나 PC2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묵직하고 또한 깊이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회사 Y사의 아주 고가의 악기 몽타주 8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그 악기의 터치감도 너무 훌륭하고 또 좋은 음색들이 많이 있는 좋은 악기입니다. 근데 그냥 건반의 터치감에서만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요. 저는 몸집이 사실 크지 않고 손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 몽타주란 악기가 좀 많이 큰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리지만 저에겐 조금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K2700에서는 제가 연주하기에도 너무 버겁지 않고 사이즈가 너무 좋으면서도 깊이감과 묵직함을 잘 간직하고 있는 아주 좋은 터치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건반이 이태리의 최고급 파타 건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기의 무게가 23kg가 나갑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편이고요. 사실 보이는 사이즈에 비해서 악기가 좀 무거워서 사실 많이 놀랐었는데요. 이런 터치감을 유지하려면 조금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특히 무게감이 있는 건반을 이렇게 세팅하실 때에는 건반 스탠드를 X자, 보통 흔히들 사용하는 스탠드 있죠? X자 쌍열 스탠드 말고 책상처럼 생긴 거미다리 스탠드에 세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책상 테이블에다가 사실 건반을 올려놓았는데요.
X자 스탠드에다가 건반을 오래 올려두게 되면 좀 악기 자체에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연주하다가 스탠드가 무너지는 일이 사실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책상 모양의 스탠드에 세팅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건반의 터치감은 지금껏 중에 사실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본 구성품 그리고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어댑터인데요. 지금껏 커즈와일은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연주하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댑터가 고장이 날 경우에 당장 구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K2700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파워 코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건반 악기들은 스피커에서 오디오 잭을 연결할 때 TRS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55잭이라고 불리우는 언밸런스 잭으로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K2700을 포함한 커즈와일의 악기들은 TRS의 언밸런스 잭이 아니라 밸런스 잭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악기들에서처럼 언밸런스 잭으로 사용을 하면 음량이 굉장히 작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악기 구입 시에 함께 들어있는 밸런스 잭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라인 2개 그어져 있는 밸런스 잭으로 LR 스테레오로 꼽아서 세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서스테인 페달이 있는데요. 서스테인 페달도 커즈와일에서 최근에 조금 리뉴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묵직해졌고 또 실제 밟으면서 연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SW1 서스테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악기의 기능과 음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악기인데 사실 매뉴얼을 보고 복잡하지만 그 매뉴얼을 보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실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만지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조금 기계에 조금 약하다거나 공학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느껴진다거나 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의 눈높이에서 또 저와 같은 사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저희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K2700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음원은 13개 카테고리에서 한 1,500개 이상의 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의 특징적인 음원에서부터 이번에는 특별히 좀 어쿠스틱한 악기들도 정말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음색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들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음원들 하나씩 쳐보면서 사실 좀 감상해졌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편곡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음색에 대한 설명들은 사실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따로 보지는 않고 또 기능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을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카테고리별로 음색 찾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를 처음에 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켜져 있습니다. 모드라고 적혀 있고요. 프로그램, 멀티, 송, 글로벌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프로그램 상태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는 각 악기군의 각자의 음색 의 종류들 가장 기본적으로 한 1,500개의 음색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EP, 클라브, 오르간, 스트링, 패드, 신스, 브라스, 윈드, 앙상블, 하이브리드, 기타, 베이스, 드럼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악기군을 누릅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일단 먼저 피아노를 눌러볼게요.
피아노 1번을 눌렀을 때 이 디스플레이 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카테고리 군, 그 악기 군의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음색입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1번 벨벳 그랜드 피아노 음색인데요. 네, 이런 가장 기본 세팅되어 있는 음색인데 또 다른 음색을 찾아볼게요. 이 피아노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다른 음색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옆에 있는 휠을 돌리거나, 그렇죠? 이렇게 번호가 올라가죠. 혹은 화살표 버튼, 왼쪽 오른쪽으로 있는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거나 위아래로 있는 화살표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색을 찾아서 멈춰주시면 되고요. 이 피아노 음색 중에 R&B 스택 이런 음색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번 악기에서 좀 특징적인 걸로는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인디 피아노라는 음색도 있습니다. 이런 음색도 있고요. 또 필름 피아노는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피아노 음색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카테고리별로 눌러보면은 한 카테고리당 정말 40개, 50개, 좀 많이는 또 한 100개 정도의 음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려보면서 또 좋은 소리를 찾는 것도 이 악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음색을 고를 때도 그렇고 이 동그란 휠을 움직여서 소리를 찾게 되거든요. 또 많은 기능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휠인데 이 휠을 알파 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K2700에서는 이 휠의 그립감도 좋아져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좀 기분 좋은 그립감인 것도 이 악기의 깨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음색을 찾는 방법은 나열된 이름들을 보시면서 직접 고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창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뷰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내려와서 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퀵 액세스 뱅크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번호와 함께 악기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휠을 돌리거나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음에 드는 음색을 직접 들으시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프로그램 모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멀티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모드라는 건 프로그램 모드에서 있는 각 악기의 음색들을 섞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멀티에서는 조금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름을 보시면서 직접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들을 찾아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음색을 고르는 방법에서 좀 번외로 함께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이 카테고리 옆에 아르페지오, 템포 이런 기능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음원을 고르고 아르페지오라는 게 뭔가 이렇게 풀어서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주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냥 피아노 음색을 골랐는데 피아노에서 내가 도레미라는 음을 계속 뭔가 반복을 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사운드를 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 도레미를 누른 상태에서 아르페지오 버튼을 누르면요. 네, 이게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아르페지오 버튼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렛츠 버튼을 누르시면 손을 떼더라도 이것이 계속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조금 특별한 음악들을 만들 때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41번에 이런 음색이 있어요. 좀 특이한 음색인데요. 이 음색을 내가 아르페지오로 주면 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렛츠 패드를 눌러보면
떼고도 뭔가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밑에 있는 템포를 조절해서 아르페지에이터가 되는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임의로 조정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요. 좀 재미난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프로그램 모드 그 밑에 있는 멀티 모드에서 보시면 음색을 찾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음색들이 있습니다. 이 음원은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의 음원들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버튼을 빼면 아르페지오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템포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렛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멀티 모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음원들이 많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넘겨보시면서 또 재미난 소리들로 음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번호로 찾는 방법입니다. 이 1000가지가 넘는 이 많은 음색들 중에서 내가 조금 정말 이 번호가 소리가 좋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끔 번호로 그냥 입력해서 소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 버튼을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자, 키패드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456번 한번 찾아볼게요. 456 하고 옆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면 456번 번호로 이렇게 가서 소리가 찾아집니다. 자, 이 경우는 내가 몇 번에 무슨 음색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즐겨찾기 설정입니다. 퀵 액세스 뱅크라는 기능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사실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거저의 락기에는 즐겨찾기 기능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창에서 마찬가지로 뷰라는 글씨를 내려와서 버튼을 누르면 아까 잠깐 말씀하고 지나갔는데 퀵 액세스 뱅크라는 창이 이렇게 밑에 하단에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뱅크 1 뱅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지금 각 뱅크별로 1번에서 10번까지의 즐겨찾기가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뱅크 1에서 2번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를 누르겠다라고 한다면 2번 즐겨찾기 뱅크 1의 2번이 7번 음색 이 음색이고요. 자, 또 다른 소리를 찾아볼까요? 여기는 지금 다 피아노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9번 필름 피아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음색을 바로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기능은 라이브에서 연주할 때 특별히 정말 너무 필요한 기능인데요. 이 뱅크가 이 왼쪽 하단에 왼쪽에 있는 채널 레이어 위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시면 뱅크가 1번부터 50번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이 악기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용자별로 뱅크를 나눠서 저장을 해 놓으셔도 좋고요. 또 혹은 사용하는 장르별로 뱅크를 설정해 놓으시면 라이브에서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악기 초기 세팅에 처음 뱅크 1번에서부터 15번까지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6번부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내가 지금 초기 설정이 되어 있는 뱅크에서 새로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비어있는 49번 뱅크에서 한번 설정을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49번 뱅크로 들어왔고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소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떤 소리를 찾아볼까요? 아무거나. 이 EP 소리를 1번에 저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 50번 음색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뱅크 49번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카테고리 1번 버튼을 한 2초 꾹 눌러주시면 네, 보이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EP7이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또 2번에도 한번 다른 거를 저장해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스트링 카테고리에서 이 276번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네, 비어있죠? 2번을 꾹 눌러볼게요. 네, 2번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글씨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A. 자, 3번에도 하나만 더 저장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브라스 673번 소리를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스 음색인데요. 이것을 49번에 3번에 기본으로 즐겨찾기를 해놓겠다. 3번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바로바로 자주 사용하는 음색들을 여기에 10번까지 저장을 해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창에서 커즈와일의 특징이죠. 내가 연주하면서 소리를 바꿔도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피아노 치다가 그냥 스트링을 바꾸셔도 돼요. 하다가 브라스로 바꾸셔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즐겨찾기 버튼으로 사용해서 연주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K2700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다. 사실 저는 이 기능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 음악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좀 생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악기를 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눈높이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프로용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컴퓨터 음악을 하려면 컴퓨터로 음악 작업을 하려면 컴퓨터와 각 악기들을 연주해주는 기능성 사운드 카드가 있어야겠죠. 또 그리고 그 컴퓨터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연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우리가 DAW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DAW에는 큐베이스라든지 로직이라든지 게라지밴드라든지 그런 종류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뭔가 이거를 녹음하고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고요. 또 원래는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별도의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 컴퓨터도 연결하고 악기에서 또 따로 연결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그 장비가 외부 장비가 필요 없이 이 악기에 K2700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K2700에 내장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건반과 스피커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건반 소리가 나겠죠? 그 상태에서 마이크나 기타를 다시 이 악기에다가 꼽았을 때 건반 소리와 마이크 소리 혹은 건반 소리와 기타 소리 혹은 건반과 마이크 두 대의 소리가 동시에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중간에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이 라인을 연결해서 컴퓨터 USB를 연결을 하게 된다면 건반의 소리와 여기를 통해서 연결된 마이크 소리 혹은 기타 소리가 동시에 이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의 녹음과 편집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은 사실 컴퓨터와 건반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음악 프로그램, 뭐 MR이라든지 어떤 노래라든지 그거를 플레이를 시켜놓고 내가 거기다가 얹혀서 마이크로 뭔가를 녹음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추가로 연주를 한다든지 그것들 또한 다 하나의 스피커로 바로 출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K2700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건반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면서 내가 뭔가 녹음을 해야 될 때 다른 장비들이 없으니까 그냥 생소리 목소리를 내면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음성 메모로 녹음을 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이 컴퓨터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바로 연결 하나만 하고 마이크만 연결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피아노도 녹음을 하고 마이크도 녹음을 해서 정말 고 퀄리티의 좋은 음질의 음원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악기를 세팅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 1 그리고 인풋 2가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노브로 볼륨을 조절 가능하고요. 하이존 그리고 이 기타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기타 악기를 꽂았을 경우에는 이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48V 온 파워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이크 중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꽂았을 때 꼭 이 버튼은 팬텀 파워를 눌러 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넣는 것이 아닌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디오 인, 레프트, 라이트가 두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라인이나 마이크 라인을 직접 꽂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없이 그냥 마이크와 기타만 연결을 한 경우에도 바로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편집이나 녹음 기능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USB 라인을 바로 컴퓨터에 연결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같은 경우는 이 USB 라인을 연결만 하니까 바로 다른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이 K2700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사실 이전에 PC4와 조금 중복되는 함께 동일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9개의 노브와 9개의 슬라이더 그리고 9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내가 설정한 많은 것들을 이제 실제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리버브, 필터, 딜레이, 어택들 조정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내가 원하는 음색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레이어 기능과 건반을 분할해서 만드는 스플릿 기능에 가장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레이어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그냥 피아노 음색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레이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피아노 음색과 지금 두 번째 스트링 음색이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레이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음색들을 내가 다른 음색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한 번에 네 가지 음색을 내가 설정해서 4개의 음색을 같이 넣었다 뺐다가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 이렇게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지금 1번, 2번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 1번, 2번에 지금 음색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기능이 설정된 1번 버튼은 피아노 소리, 그리고 2번 버튼은 스트링 소리입니다. 이것을 내가 스트링만 썼다가 피아노를 섞어줄 수도 있고요. 피아노 소리만 쓸 수도 있고요. 이 슬라이더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동시에 넣었다 뺐다가 이런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레이어에서 4가지 소리까지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에만 지금 소리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헷갈리지 마시고 또 하나 슬라이더를 사실 한 번은 움직여줘야 그 기능을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섞어보고 만져보고 연습을 하다가 보면 막 이상하게 꼬인 것 같다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다른 음색을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뭐가 잔뜩 꼬인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전원을 한번 껐다 켜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하나의 팁이고요. 좀 더 자세한 레이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이전에 제가 촬영했던 PC4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반의 센터에 보시면 PC4에서는 없었던 이 스틱 모양의 무언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리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것도 컨트롤러의 일종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본으로 피치 조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네, 피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마치 드래그를 하듯이 눌러서 밀시면 피치가 조정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리본 컨트롤러는 사실 여러 가지 설정을 바꾸어서 컨트롤러로 잘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PC4에서도 동일한 기능으로 있었던 이 트랜스포즈 버튼 이야기인데요. 이 휠 바로 위에 이렇게 큼직하게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소리 끊김 없이 연주하는 중에 트랜스포즈가 가능하다라는 커즈와일 건반만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헷갈리지 않도록 이 디스플레이에 트랜스포즈 숫자가 바로 표기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원상 복구를 원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라이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인 볼륨 위에 있는 Variation이라는 버튼 기능인데요. 이 버튼도 PC4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레이어 조작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기능으로 그냥 한 소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간단한 버튼인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피아노 음색을 내가 쓰고 있는데 중간에 버튼을 누르면 지금 패드 소리가 같이 추가가 되죠. 또 중간에 그냥 빼시면 패드 소리가 또 바로 사라집니다. 소리 끊김 없이 이 패드 소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고요. 또 각 음색별로 사실 피아노에서는 보통 패드가 레이어가 되어 있고요. 각 음색을 눌렀을 때 그 음색에서 베리에이션 버튼을 딱 눌러보면 이 디스플레이 창에 아주 짧게 베리에이션이 지금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리버브 타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옥타브 레이어가 활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 스트링 소리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옥타브가 넓게 레이어 되어 있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빼면 다시 돌아오고요. 그죠? 이렇게 좀 악기별로 그 악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능을 이 버튼에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라이브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 16개의 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PC4에서는 없었던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주로 라이브에서 퍼포먼스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버튼의 기능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화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도 편하게 한 번씩 쓸 수 있고요.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드럼 킷이나 퍼커션 킷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드럼으로 들어오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드럼 라이브 연주를 건반에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럼 킷보다 오케스트라 퍼커션류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한 번씩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K2700에서만 있는 이 16개의 패드 버튼은 라이브 기능에서 또 좀 특별히 리듬을 많이 퍼포먼스 하는 분들에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저의 K2700 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악기를 만지다 보니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음원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쏟아내게 됐던 것 같아요. 기계 다루는 것에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정보를 얻으셔서
이런 악기에 정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K2700, K 시리즈의 명성을 잇는 좋은 악기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참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드는 악기입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최유정 피아노의 최유정이었습니다.